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불이 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바닥에는 물과 잔해물이 뒤섞여 있어서 늘 미끄럽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업무 중 질병을 얻었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교통사고, 심정지 등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든 일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면 신체적 부상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뜨겁고 숨막히고 위험한 현장마다 가장 먼저 뛰어드는 당신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우리의 영웅들. 이제 당신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관 영상들 지금 나왔는데 노고와 희생 그 영상 봐서도 좀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가장 뜨겁고 위험한 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소방관들인데 이분들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중요한 게 이 병원을 이제 설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방관들을 위한 맞춤형 병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또 일반 환자들과는 다르게 노출되는 어떤 현장이라든지 특정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연구 그리고 그것을 통한 맞춤형 통합 치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키워드는 이 소방병원을 통해서 소방관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와 특화된 치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화된 예우와 존중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찰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소방병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 이제 하겠다. 반가운데 그러면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런 국립소방병원 개원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관들이 제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장에서 직무의 특성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그 질환들 이제 있거든요. 그렇죠.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정신적으로도 힘든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다룬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화상이나 근골격계 손상, 특히 호흡기 질환,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우울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부분들을 소방관들이 많이 겪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소방관들의 사정을 알고 상황을 알고 거기에 특화돼서 연구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아주 좋은 기술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지쳐있던 소방관들의 마음을 굉장히 좀 어루만져주는 처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동시에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특별한 예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이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뭐 단기간에 치료를 받아도 이게 사실 쉽게 낫지 않는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많고 특히 뭐 엄청나게 큰 화재 현장이라던가 일반 화재 현장만 가도 이 산소 결핍증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원이 맞냐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어떤 계속 현장에서 누적되는 상처와 병들은 생겨나는데 맞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잘 없었다. 특화 서비스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소방관들의 노고와 거기에 맞는 그 헌신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던 부분을 제대로 국가가 대우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병원 국립소방병원입니다. 어제 개원식이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과업을
재난 현장에서 온몸으로 감수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에서 또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를 헤쳐가며 생명을 구해내는 여러분이야말로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우리 국민들의 영웅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개원하는 이곳 국립소방병원이 어느 곳보다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치료하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방 영웅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정말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 대통령님 발언 중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좀 어려웠다는 겁니까? 네, 거의 지금 무려 8년이 걸렸죠. 8년 만에 이제 정식 개원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제 2018년에, 그러니까 역사를 좀 이제 돌아보면 건립 후보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2021년에 이 관련해서 설립 관련한 이제 법안이 또 통과가 법률이 되게 있어야 되니까 법률 네, 통과됐어야 맞습니다. 되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 등기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2022년에 소방병원 건립공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에 소방병원 준공과 시범진료가 개시가 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2026년 6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및 정식 개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2024년에 원래 개원 예정이다라는 아하.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당시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통령도 2021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2024년에 국립소방병원이 재난 거점 병원으로 개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2021년에 얘기를 했었고 이미 예정이 됐는데 안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네. 더 좋은 시설과 어떤 그 소방관들을 위한 더 좋은 처우를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니까 이 국립소방병원 운영 주체가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이게 그 이번에 국립소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다른 병원과 달리 더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게 연구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치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소방관들의 질환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아하. 그러니까 그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소방관들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대병원이 이 지금 위탁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울대병원은 일단 지금 뭐 국립 의료기관으로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상 능력 자체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진이 뭐 네, 최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연구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네. 병원인 만큼 이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행정 인력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진료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이 연구와 치료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병원의 특성상 네.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3개 진료과 운영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소방관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치료시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네. 좀 중요한 키워드가 4가지 정도 있는데요. 4개요. 예. 네, 일단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화상입니다. 화상, 불이니까 화상. 네, 아무래도 이제 화상이 뭐 아무리 작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화상의 위험 자체는 언제나 그렇죠.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대형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입는 소방관들의 피해가 또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화상 전문 치료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도 아주 초반 도입 후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소방관들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음적인 문제. 네, 아주 마음 건강에 있어서 예. 사실 큰 재난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다녀오면 소방관들이 또 현장에 나가기 어려워하거나 맞아요.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거나 현장에 계속 나가서 업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신 건강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통합 재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화상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이 항상 뭐 무너지는 현장에 갈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위험한 현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근골격계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상처가 몸으로 또 오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 재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시설이 있다. 특히 여기에는 또 로봇 재활기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 AI라든지 그렇죠. 로봇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데 이게 소방관들의 몸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통합 재활 서비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강 증진센터가 있어서
이 소방관들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도 가능한 시설, 동시에 또 지역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이 4가지 키워드로 이 특별한 치료 시설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도 가능하게 했다. 자, 어제 개원식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국립소방병원의 특별한 시설물을 직접 돌아봤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 고압산소 치료기는 국내에서 그 규모가 2번째로 크다고 알려져 있고, 이 3개의 격실이 한계동에 결합돼서 설치된 것으로는 아시아 최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공기를 2기압이나 3기압까지 가압한 상태에서 마스크로 100% 산소를 마시게 됩니다. 자, 영상 좀 보면 대통령이 이제 고압 산소 치료 시설 이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고압 산소 치료 이게 어떤 것입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면 이게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고압으로 산소를 내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산소를 한 번에 이제 흡입을 하는 겁니다. 아주 고농도의 산소를. 아하.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생각을 예. 해보면 사실 이 고농도 산소를 고압 환경에서 흡입해서 조직 손상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산소를 해요. 확 흡입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소방관들이 가는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 화재 현장이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방사선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 이 고압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에서 100%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 우와, 건데 예. 화재 현장에서 무엇보다 연기에 누구보다 많이 노출되는 소방관들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돕는다. 그래서 사실 맞춤형 치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소방관들한테 가장 필요한 치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만큼 그만큼 소방관들이 결국은 현장에 가서 많이 다치고 질병을 또 많이 얻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예. 이게 뭐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소방관들의 그 업무상 공상 추이 이런 그 소방청의 자료를 보게 네. 되면 사실 계속 뭐 줄어들지 않고 지금 보면 계속 늘어나다가 네. 2024년에서 2025년 조금 줄었네요. 하지만 사실 저것도 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현격하게 준다 혹은 이제 저런 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제 출동하는 현장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재난 현장부터 작은 현장들 포함해서 화재 현장, 뭐 가뭄 현장, 아니면 다 갑니다. 붕괴 현장 사실 다 가세요. 다 맞습니다. 가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디든지 달려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현장 자체가 당연히 녹록지 않죠. 네. 뭔가 무너져가거나 타고 있거나 맞습니다. 그 현장을 해치고 들어가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맞아요.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상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그 공무원 직군보다 사실은 이런 부상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소방관들 업무 현장에서 다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나중에 일하다가 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올해 초 소방청 업무 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당부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그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이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소방관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 어느 정도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간단치 않죠. 너무 이제 누적되는 예. 경험들이 혹은 단 한 번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참혹한 재난 현장에 갔다 온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관들에 대한 그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도 이제 소방청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뭐 예를 늘어난다. 들면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라고 하죠. 네. PTSD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요. 뭐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좀 더 늘었고 7.2%. 네, 우울감을 느꼈다. 이것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너무 큰 정신적 그 충격을 받게 되면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당연히 시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음주 문제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면 소방관들의 마음 건강이 결코 이제 쉽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저도 소방관분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구하지 못한 사람에 네. 대한 어떤 죄책감.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내가 구했어야 되는데 뭘 맞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네. 혹여라도 전부 다 구한 경우가 있다면 참 항상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거기서 오는 우울감, 혹은 너무 참혹했던 현장에 가게 된다면 그 현장의 잔상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출동을 하거나 또 다시 업무상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마음 건강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치료 자체를 확대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손을 네. 잡고 기존에 한 98개소 거의 뭐 100여 개 가까이 되는 이 마음건강 협력병원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전국 253개로 이제 어, 늘렸다라고 대폭 하거든요. 확대를 했네요. 대폭 확대 지정을 했고 예. 소방관들이 사실 중요한 건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어디서나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늘렸고 이번에 또 이런 그 소방관들을 위한 병원을 또 만들게 되면서 여기서도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소방관들이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국가소방동원령 내리면 전국의 어떤 현장도 소방관들이 다 달려가는데 실제 어제 평택 화재 현장에서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국가소방동원령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는 이름이 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국가의 어떤 차원,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한다. 이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지역을 겁니다. 넘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화재뿐 아니라 뭐 붕괴 사고, 가뭄 현장 이런 곳곳에 국가가 봤을 때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한 재난 상황이다. 혹은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BTS 거죠. 콘서트도 가나요? 네, 뭐 와.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인파가 워낙 많으니까, 있었다 보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다 네. 가네요, 다. 네. 국가소방령, 동원령 떨어지면. 네, 말씀해주신 대로 와. 그래서 정말 소방관분들께서 안 가는 현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어떤 위급한 상황, 재난 상황에 네. 특히 국민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소방관분들께서 도움을 주고 계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갖 현장에 다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방관들. 근데 그냥 뭐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장비 들고 움직여야 되고 지금 땡볕인데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들고 땀 뻘뻘 흘리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번에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시원해졌다라고는 하지만 네. 더울 때는 뭐 하나 들고 나가는 것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관분들은 무려 무게 10kg짜리 산소통 가져가야 돼요. 그거를 20분, 30분마다 또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방화복, 방화 헬멧, 공기호흡기, 무전기, 랜턴, 소방용 도끼. 그러니까 이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장비나 도구들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무게가 가볍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요. 화마와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야, 너무너무 소방관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려면 장비의 고도화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당부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꼭 그 소방관들이 그 화염 속으로 육신을 던져 넣어야 되냐. 잘 개발하면 방위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R&D, 왜 소방관 R&D를 안 하냐 그랬더니 연구 개발을 하면 수요가 적어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소방 분야의 연구개발 R&D 예산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예산이 나중에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다행히도 늘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네, 2026년 소방청 예산안을 보게 되면요. 전년도 대비 64.9%가 오, 늘어서 엄청 늘어났네요. 총 503억으로 대폭 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신규 사업도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래 인프라 뭐라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형 복합 재난 대응 기술 개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현상에 맞는 지금의 상황에 맞는 어떤 현대화 작업도 이루어졌다라고 예. 볼 수 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현대화, 고도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앞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요즘 같은 시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산소통 좀 작은 거 이런 거 안 됩니까? 가벼운 거. 아니면 작아도 혹은 무게가 가벼울 그렇죠. 수 있는 것이고 가벼운 거.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도 네. 뭐 그게 뭐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다면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지금 방화복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늘어났는데 이 소방관들의 어려움들이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AI와 뭐 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방 시스템 전반을 다 고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뭐 빅데이터 분석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되면 네. 이제 화재 정보 시스템이나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차용한다라고 하면 훨씬 현장에 이제 투입될 때나 혹은 그 뒤에 분석할 때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요. 예. 위험 현장에 사람이 먼저 뛰어들기 전에 예. 로봇이라든지 드론을 통해서 드론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투입을 해서 이 소방관들이 보다 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나 드론의 도움이 없다면 소방관들이 몸으로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 저는 너무 거거든요. 당연한 게 로봇하고 드론 보내가지고 다 확인하고 마지막 하러 갈 때 소방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돈 그래서 투입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좀 투자가 지속적으로 예.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위험도를 좀 더 낮출 수 맞습니다. 있다면 최고의 선택일 수 있겠죠. 야, 너무 좋은 얘기를 지금 주시고 있는데 그게 될지 그 많은 돈을 좀 투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소방대원들이 부상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는데 지금 평론가님 입장에서 또 보시기에 여러 계획들 중에 가장 시급한 거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소방관분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무거운 네. 장비 뭐 들고 다니신다 이런 네. 얘기도 했지만 사실 입으시는 보호복 자체가 너무너무 덥다라고 합니다. 보호복.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화마와 더위 동시에 싸워야 됐었으니까요. 네. 그 외에도 결국 이게 공통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소방대원들의 곁에는 항상 열기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불도 뜨겁죠, 날씨도 뜨겁죠, 뜨겁죠. 옷도 뜨겁죠. 다 뜨거워요. 다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 기술이 또 개발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소방대원 체온을 5분 만에 내려주는 냉각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국립소방병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개원식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을 또 올리셨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마 소방대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항상 어떤 특별한 헌신, 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소방관 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지만 결국 소방관 분들의 건강이나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 그러니까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결국 소방대원 분들을 지키는 것도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소방대원 분들은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는 지키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국립소방병원 이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주민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예.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의 네. 기능도 이제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소방관들을 위한 특화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겪는 의료 격차라든지 의료적인 불편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충북 음성하고 진천에 있거든요. 그럼 음성이나 진천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맞습니다. 종합병원, 큰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2020년 네. 12월 3일 그 국회에서 열렸던 그 상임위 회의 때 보면요. 네. 이 국립소방병원이 위치한 음성, 네. 진천군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주민들도 이거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응급 의료 서비스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국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이잖아요. 충북 음성. 의료진 확충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문의가 좀 부족한 거 의사가 아니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인력 확충이나 의료진들이 이제 오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솔직하게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의료진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도 구인난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결국 좀 중요하다라고 좀 현실적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어떤 순환 근무 도입. 왜냐하면 이제 위탁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현실적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립소방병원 개원, 우리나라 소방의학 발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소방의학연구소 이거가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소방의학연구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런 특정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건강적인 부작용이나 후과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 소방 공무원들이 겪는 건강 유해인자나 손상 질병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료도 하고 심지어는 또 예방도 하고 이런 방안들을 강구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상, 연구 이런 부분도 이 소방병원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방관들 맞춤형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부 다 돕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방관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국립소방병원 또 개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행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성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